캡처부터 빠르게 받아볼게요. 나 한국어 쓰고 싶어. 유튜브. 그럴 거면 키보드 왜 받은 거야? 사실 이번에는 언박싱이라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실제로 게임 해보고 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블릿 2가지 뭐부터 리뷰할까요? 이렇게 투표를 올렸었잖아요. 근데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배송 먼저 온 제품부터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원플러스에서 만든 무려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간 원플러스 패드 2 프로입니다. 지난번에 스피커 끝판왕, 영상 시청과 플래그십계 태블릿에서 가성비 1왕이 아닐까 하면서 레노버 요가 탭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진짜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는 정말 가성비 1왕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고성능의 큰 사이즈 태블릿이 필요했던 사람들한테는 거의 가뭄의 담비 같은 제품이 아닐까 싶고, 가격도 보면은 지금 레노버 Y700 4세대가 중국 내수용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 제품 직구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가격은 Y700 4세대랑 비슷하지만 성능은 거의 비슷하고 화면은 더 큰, 그리고 또 스피커도 8개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대치가 높은데, 뭐 레노버, 샤오미 이런 브랜드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원플러스가 도대체 무슨 브랜드냐? 이게 원플러스가 오포라는 조금 더 익숙하실 만한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이 오포 공홈에 들어가서 제품 스펙 페이지를 쫙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제품이 완전 똑같거든요. 사실상 오포 제품의 택가리 버전, 오포에서 나오고 나서 이 똑같은 제품의 껍데기만 갈아가지고 몇 개월 뒤에 좀 더 저렴하게 내놓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글로벌롬 버전은 또 이름이 달라요. 원플러스 패드 3. 원본 그냥 오포 패드 4 프로 하나 가지고 내수용은 원플러스 패드 2 프로, 글로벌롬은 원플러스 패드 3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롬 제품 보니까 충전 속도는 살짝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글로벌롬 제품은 더 비싸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가격으로 보면은 제가 가지고 온 패드 2 프로가 가장 가성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램도 12기가에 스토리지도 256기가. 근데 이게 가격이 64만 원이었어요. 프로모션 같은 걸 받으면은 더 싸게도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갤럭시 탭 S10 울트라가 요거랑 똑같은 사양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130만 원대거든요. 그리고 갤럭시 탭 S10 FE 플러스가 램 8기가 기준으로 다나와 가격이 67만 원대. 그래서 이 정도면 진짜 가격 대비 성능으로는 현존 태블릿 중에서 가장 끝판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제품을 AP 성능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또 중요한 구매 포인트 중 하나잖아요. 특히나 태블릿으로 게임을 좀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할 텐데, 이 오포 패드 2 프로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이 갤럭시 탭 S10 울트라에 들어간 디멘시티 9300 플러스보다는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성능이 더 좋거든요. 꽤 차이가 나는 편이라서 와 진짜 가성비 미쳤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는데, 다만 이제 하나 걸리는 거는 글로벌롬이 아니라 내수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와이드바인에 제한이 걸리거나 했을 때 약간 그런 실사용에서의 가성비가 살짝 절감될 수도 있는 점은 직접 뜯어서 사용을 해봐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오늘 뜯어서 자세히 살펴보고 글로벌롬으로 사는 게 나을지 내수용으로 더 싸게 사는 게 나을지 결론 내려드릴게요. 렛츠고! 일단은 빠르게 뜯어서 살펴볼게요. 오! 잠깐만! 상자부터가 왜 이렇게 빠르게! 일단은 뭐 가격만큼 포장이 그렇게 고급스럽거나 하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뜯겨져 있어요, 이미. 네, 그냥 여기로 뜯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중국 내수용을 직구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모든 안내 문구나 이런 게 다 중국어로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사양이 적혀 있는데 12기가에 256GB 스토리지. 이제 제조일자 2025년 5월 17일. 그냥 바로 한번 제품 열어서 실물로 볼게요. 와, 확실히 화면이 크긴 하다. 응?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게는 살짝 묵직하기는 하네요.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일단 구성품부터 좀 살펴보고 본품을 볼 건데, 와, 뭐야 이거? 케이블이 붉은색이에요. 특이하다. 닥터들의 이어폰이 왜 이런 붉은색이었잖아요. 또 끝에는 화이트로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 중국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들을 언박싱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충전 케이블이 항상 이렇게 A to C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는 C to C가 지금은 더 익숙하잖아요.
있고요. 충전 속도도 이 어댑터에도 보시면 67W로 되어 있는데 아니 충전 속도도 우리가 아는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이런 제품보다 빠르면서 왜 케이블을 A2C를 쓰는 건지 요거 관련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레노버 요가탭 뜯으면서 뭐 케이스 들어가 있고 막 펜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감동을 받았었는데 얘는 펜을 붙이는 자리는 있는데 펜이 구성품에 없어요. 별도 구매인가 봐.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 붙여도 되나? 레노버 거? 안 붙네? 붙어. 아무튼 스타일러스 펜은 별도 구매해서 써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또 가성비 다시 책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관 첫인상은 갤럭시 탭 S10 플러스랑 옆에 놔봤는데 원 플러스가 조금 더 크네요. 원 플러스가 13.2인치 그리고 갤탭 S10 플러스가 12인치대니까 이 정도 차이가 있고 지금 비율이 또 다르긴 하죠. 확실히 화면 비율 자체는 갤럭시 탭은 좀 더 가로로 널찍한 느낌이라면 원 플러스 태블릿은 조금 더 아이패드처럼 가로로 봤을 때도 위아래 길이가 좀 있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가운데 전면부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왼쪽에 전원 버튼, 위쪽으로 볼륨 버튼, 세로로 아래쪽에 C타입 단자, 스피커 마이크 들어가 있고 이 위쪽에도 스피커, 그리고 카메라가 플래시라이트랑 싱글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보면은 카메라가 2개 들어가 있는 줄 알겠어. 착각했잖아 순간.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 모서리 부분이 되게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겔탭보다는 확실히 투박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무게감도 더 묵직하거든요. 실제 무게는 685g입니다. 두께는 5.79mm. 그래서 손으로 쥐었을 때 그 투박함이나 무게감에 비해서는 두께가 또 생각보다 얇은 편입니다. 겔탭 S10 플러스랑 비교를 해드리면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항상 제가 태블릿 언박싱 할 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제 앞에 이렇게 조명이 크게 있다 보니까 조명 반사가 와 빛 반사가 1등이다 1등. 아이패드 프로 이거 보이죠? 그냥 힐땡 실드 같은 거에서 좀 반사 방지 필름 붙여가지고 AR 필름 붙여가지고 오케이 가격에 AR 필름까지 더해서 이제 가성비 계산하는 걸 전원 켜봤는데 니하오 나오고 있고 이 OS가 여러분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컬러 OS입니다. 오포에서 사용하는 컬러 OS고요. 한국어도 바로 지원을 하네요. 지금 잠금 해제 방법은 비밀번호랑 얼굴 이렇게 2가지만 나오거든요. 여기 버튼에 따로 지문 인식은 없는 것 같아요. 설정은 금방 완료가 됐는데 아니 생각보다 화면이 너무 부드러운데요? 지금 자동 선택으로 돼 있는데 표준이 60이고 높음이 144Hz까지 가네요. 사운드 효과나 설정도 별게 다 있네? 영화 사운드 있고 게임 사운드 있고 음악 사운드 있고 다이나믹 사운드 스케이프. 이게 매핑 기능이 있구나. 이게 뭔 말이냐면요. 악기나 뭐 보컬이나 이런 걸 들리는 위치를 어떤 악기는 저쪽에서 들리고 어떤 소리는 이쪽에서 들리고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홀로 오디오. 여러 오디오 소스를 재생할 때 서로 다른 위치에서 들리는 사운드를 느껴보세요 이러는데 자동으로 해놓고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신기한 게 음악은 그냥 전반적으로 들리고 뭐 게임 사운드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느낌으로 들리고 말소리는 뒤에서 들리고 신기한 설정들이 좀 있는데 스피커 사운드는 이따가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버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면서 바이패스 기능까지 새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원래 충전하다 보면은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수명이 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충전을 할 때 배터리로 에너지가 안 들어가고 기기 자체로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뭐 게임 같은 고성능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기 자체에 바로 전원을 연결해줘서 배터리 수명에는 지장이 가지 않으면서 내가 계속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는 건데 확실히 이 가격대 가성비 좋은 태블릿들은 게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넣어준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는 더 오래 쓰기에 좋다 보니까 가성비 면에 플러스 1. 반사 방지 안 좋았던 거를 상쇄시킬 만한 그 정도의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하나 좀 확인해봐야 되는 거는 키보드. 이런 설정이나 이런 건 다 한국어로 잘 나오다가도 키보드에 한국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역시 기본 설정은 중국어랑 영어만 되어 있고요. 됐어.
들어가졌어. 한국어로 떴습니다 이제. 일단 키보드부터 빠르게 받아볼게요. 나 한국어 쓰고 싶어. 이게 사실 뭐 선호하시는 키보드로 가면 돼요. G보드로 해도 되고 뭐 네이버 키보드 해도 되고 입력 방법 G보드 하고 한국어 2번씩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선택했을 때 여러분 플레이스토어만 있으면 한국 OTT건 유튜브건 다 받을 수 있어요. 넷플릭스 유튜브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그럴 거면 키보드 왜 받은 거야? 아니 이게 편하잖아요. 자 일단은 내수용 사도 되느냐 이게 또 갈리는 부분이 넷플릭스 와이드바인이거든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사양 제발. 일원 된다. 이로써 저는 흑우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거 주문하고 나서 글로벌로 사전 예약이 시작돼서 나 또 흑우 되는 건가 했는데 이번엔 나의 승리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요 재생사양에서 와이드바인이 L1으로 뜨지 않고 L3 이렇게 뜨는 경우는 간혹 중국 내수용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이 제품이 넷플릭스를 재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고화질이 막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수용으로 넷플릭스 들어가 봤는데 재생사양에 와이드바인 L3로 되어 있다 그러면 넷플릭스에서 아무리 4K로 콘텐츠를 보내줘도 내가 실제로 시청할 수 있는 화질은 HD까지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행히 이번 원플러스 패드2 프로도 L1을 지원합니다. 일단 넷플릭스 들어간 김에 디스플레이부터 좀 보자면 돌비 비전을 지원하는 13.2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고요. 영상을 하나 틀어볼게요. 빨리 와! 누가 다시 오고 새로 올지 몰라서 두근두근. 그리고 마침내 어디서 걸려도 꼭지가 있어. 특별히 잊지 못할 겨울이 오고 있었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태블릿에서 극장형 오디오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극장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아이유님 내레이션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배경 음악이랑 안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음성이랑 내레이션 음성이 다 분리돼서 들리는데 내레이션 음성이 약간 뒤에서 뒤통수에서 파고드는 듯이 들려. 그래서 깜짝 놀랐네. 지난번 그 스피커 엄청 좋다고 했던 레노버로도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 다시 오고 새로 올지 몰라서 두근두근. 얼핏 들으면 이쪽이 출력이 훨씬 강해서 크고 뭔가 강렬하다, 깊게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착각이 드는데 비교해서 들어보면 진짜 하나하나의 소리들이 다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는 얘가 확실히 더 좋기는 해요. 넓은 공간에서 크게 풍성하게 소리를 듣고 싶다에는 레노버 요가 탭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영상 시청에는 의외로 원플러스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그 내친 김에 아이패드 프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 다시 오고 새로 올지 몰라서 두근두근. 출력은 요가 탭이 더 센데 사운드 분리감, 밸런스는 아이패드 프로가 더 좋거든요? 갤탭 한번 틀어볼까요? 아이고 귀를 찌른다 막. 누가 다시 오고 새로 올지 몰라서 두근두근. 얘네 듣고 이거 듣잖아요? 소리가 납작해요. 밋밋해요 소리가. 갤탭 어떡하냐 진짜 속상하다 진짜. 사실 아이패드 프로랑 원플러스는 조금 근소한 차이였는데 원플러스가 1등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사운드의 거리감이나 위치까지도 느껴져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 프로는 분리감과 깊이감 정도? 그리고 레노버 요가 탭은 그런 분리감은 떨어져도 출력은 굉장하다. 그리고 공간감은 사실 다 좋은데 갤탭이 확실히 요 다른 새 제품에 비해서는 평이하다, 밋밋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은 원플러스, 2등 아이패드 프로, 3등 레노버 요가 탭, 4등 갤탭 S10 플러스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위아래 렛터박스가 꽤 넓은 편이라 영상 시청에 최적화된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아이패드 프로와 약간 비슷하면서도 렛터박스가 더 넓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영상 시청용으로는 조금 답답할 수 있다. 오히려 널찍하다 보니까 게임할 때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시청은 역시 이렇게 레노버 요가 탭이나 갤럭시 탭처럼 조금 더 가로로 길쭉한 타입이 더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빛 반사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영상을 보는데 자꾸 드라마에서 좀 어두운 부분이 나오면은 나랑 아이유님이랑 같이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낄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되는 사운드가 너무 좋은데 디스플레이가 약간 아쉽다.
화질이 뭐 3.2K에 그리고 최대 밝기도 900니트예요. 최대 밝기가.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는 꽤 플래그십 수준의 되게 밝은 최대 밝기를 지원하는 건데도 화면 반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게 잘 상쇄가 안 되는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화면 안 쓰면 어두워지는 거 있잖아요. 싹 어두워지는 게 되게 부드럽고 천천히 어두워졌다가 보통 이렇게 노크온을 하거나 터치를 하면 다시 화면이 밝아지잖아요. 그 밝아지는 과정이 엄청 천천히 샥 빛이 올라오더라고요. 고급스러움이 살짝 느껴져서 그 점이 신기하기는 해요. 아, 이 반사 방지만 잘 됐어도 또 영상 시청용으로 쓰실 거면은 조금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영상 시청 용도만으로 쓸 거면은 우리가 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선택했겠지만 사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간 이 제품을 산다고 하면 대부분 게이밍 용도로 생각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도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언박싱이라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실제로 게임 해보고 나서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게임 중에 화면 옆쪽을 이렇게 열면은 게임 실행할 때 자동으로 켜지는 런처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실시간 프레임도 볼 수 있고 배터리나 네트워크 속도 그리고 이 모드도 전략 모드로 갈 건지 밸런스 모드로 갈 건지 프로 게임 모드로 갈 건지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게임 내 설정도 일단은 스냅 8 엘리트가 들어간 만큼 전부 다 매우 높음 혹은 높음으로 해놨습니다. 이 최고 수준으로 다 옵션을 선택을 해놨고 프레임 레이트도 60으로 해놓은 다음에 플레이 해봤는데요. 제가 아직 영상으로 롱텀 리뷰를 해드리진 않았지만 오포 파인드 M5랑 폴드 SE랑 비교해서 다 사용해봤거든요. 오포 파인드 M5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가고 폴드 SE에 스냅드래곤 8 젠3가 들어갔는데 같은 전투 장면에서도 40프레임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파인드 M5에서는 제 성능을 못 보여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 플러스 패드 2 프로도 8 엘리트의 성능을 제대로 뽑아줄 수 있을까라는 불신이 좀 있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플레이 중에 계속 열어서 확인해보면은 꾸준히 어쨌거나 50프레임 이상을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얇은 폴더블 폰이랑은 성능 제어 자체가 좀 다르게 들어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패드가 너무 크고 또 묵직하기도 해가지고 장시간 손으로 들고서 이렇게 게임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이런 게임 패드를 무조건 같이 쓰시는 게 좋은데 또 게임 패드가 호환이 되는 게임 있고 안 되는 게임 있다 보니까 그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파지나 무게감 말고도 게임을 한 10분 정도 했는데도 이 중앙 위쪽으로 발열이 꽤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플레이한 게임들이 굉장히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이고 또 옵션도 전부 최대로 맞춰놨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실제 플레이하실 때는 옵션에서의 약간의 타협을 보면은 더 쾌적하실 수는 있겠지만 8 엘리트 칩 자체가 그런 건지 이 정도면 발열이 꽤 있긴 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패스를 넣은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발열, 무게감이 있음에도 이 제품으로 게임 해보잖아요? 그러면 게임은 정말 종합예술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전투 중에 이 칼날이 날아가는 효과음이 막 기기 왼쪽 앞 중앙에서부터 중앙 뒤로 이렇게 막 넘어가는 느낌이나 무게감 있는 찰커덕 이런 소리는 아래쪽에서 나고 캐릭터들의 대사 음성이랑 이런 게 다 분리돼서 엄청 공간감 있게 들려가지고 게임할 때 성능이랑 그래픽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의 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벤치 돌려놨고요. 현 시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들어간 태블릿은 레노버 Y700 4세대 그리고 오포와 원플러스 제품인데 사실상 오포와 원플러스 제품이 똑같은 이 제품입니다. 현재로서는 역대급 칩셋이 들어간 제품인데 이제 또 8 엘리트 칩도 2세대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루머로 2세대 칩셋의 싱글코어 점수가 4000점 이상 그리고 멀티코어가 11,000점 이상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과 나왔는데요. 싱글 3016점, 멀티 8960점으로 나왔고요. 저번에 돌렸던 S25 울트라 점수가 확실히 이번에 돌려본 원 플러스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아주 근소하게 더 높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는 S25 울트라에 들어간 8 엘리트가 갤럭시 전용 칩이어가지고 조금 더 높게 나온 거 아닐까 싶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리뷰를 보시고 혹시나 궁금해서 구매까지 고려하실 분들은 램 8기가냐?
램이냐 12기가냐 이게 또 옵션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대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드리자면 게임을 정말 고성능 게임으로 제대로 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12기가 램을 선택하시면 보다 쾌적하게 돌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보니까 8기가 램 기준으로는 약간 사용하다 보면은 답답함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12기가 램으로 사도 사실 60만 원대여가지고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간혹 가다가 특가가 뜰 때가 또 있더라고요. 8기가 램 제품은 50만 원 초반 막 이렇게도 뜨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또 12기가 램 제품이랑 가격 차이가 꽤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타협하셔가지고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지금 보여드린 게 중국 내수용이다 보니까 글로벌 롬이라고 해도 사실 AS가 되게 어려운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쓸 용도로 찾는다고 하시면은 AS가 어렵다는 지점은 꼭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성비가 너무 좋은 중국 태블릿들도 언박싱해서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는데, 간혹 아니 한국 사람이면 삼성을 응원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죠. 더 좋은 제품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는데, 계속해서 갤럭시 제품을 사용하는 생태계 충성 고객층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실제 하드웨어적인 업데이트, 뭐 스피커 성능이든 칩셋 성능이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갖춰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이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처음에는 삼성, LG, 펜텍 이렇게 3강 구도였지만, 요즘 이제 10대, 20대 분들은 펜텍? LG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어? 펜텍은 뭐야? 펜티야? 부장님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짜 그런 분들이 계셔서 나중에는 우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시장에 강자로 자리 잡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요즘 삼성이 위기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잘 살아남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자체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고 자체 칩도 제조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전 세계에 한국, 미국,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글로벌 경쟁에서도 좀 우위에 섰으면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무서운 사실, 샤오미가 자체 칩셋을 생산하고 그 자체 칩셋을 박은 태블릿을 출시했는데, 이 태블릿의 성능이 거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와 스냅드래곤 8 젠3 사이 정도를 보여주는, 애플로 치면은 A18 프로 정도의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이 제품도 샀거든요. 마침 딱 엊그저께 도착했는데 이 제품도 조만간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관련해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더 주실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